당신이 지금 70에서 80 사이의 나이에 있으면서도 이 8가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일이며 100세까지 건강히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그 8가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70에서 80 사이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직접 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자 감탄할 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70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겨우 70을 넘기고도 몸이 극도로 약해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움직여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입니다. 살펴보면 70에서 75 사이가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면 80까지는 큰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만약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당신이 직접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이고 그런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한번. 몸이 건강해 스스로 생활 가능 이르니 넘어서도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반찬을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건 단지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시장에 다녀오고 밥상 앞에 앉아 나물 한 그릇을 정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여전히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 식사를 떠먹여 받는 삶보다 비록 투박한 숟가락질일지라도 내 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삶이 훨씬 더 존엄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 하나는 내가 챙기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반찬을 무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을 돌보고 때로는 자녀가 바쁠 때 반찬을 덜어주는 여유까지 있다면 그 자체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스스로 할 일이 있다는 건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어디 특별한 힐링센터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싼 약이나 기적의 식단이 없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 곧 기분입니다. 하루하루 기분 좋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기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분이 밝으면 혈색도 돌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반면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쌓으면 그 감정이 곧장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긴장은 위를 조이고 짜증은 뇌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분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마음이 가벼우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한 몸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탱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무너지면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어르신을 점점 방치하게 되고
그렇게 노년은 외로움 속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공원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등산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서예를 즐기거나 독서를 하거나 조용히 정원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몸에 감사하며 웃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며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2번, 정신이 맑고 사기꾼을 간파할 수 있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70이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사람 속을 읽어낼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투자 상품을 덜컥 사게 됩니다. 자식 몰래 큰돈을 지출한 후에도 스스로 잘했다고 믿고 오히려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속고 나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이 넘은 지금 겉으로는 어리숙한 척해도 괜찮지만 마음과 판단만큼은 결코 흐려져선 안 됩니다. 주변을 또렷하게 보고 들리는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료 경품, 감사 선물, 정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상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정서를 파고들며 건강 상태나 소득 수준, 가족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캐묻고 결국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후원금 각종 보험 상품을 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전문가 상담, 무료 건강검진, 교양 강좌, 체험여행, 공동구매 설명회 등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이상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간다는 건 내 건강 정보와 신뢰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괜한 미신이나 과장된 약효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내 삶도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3번, 자신의 경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가진 돈이 많은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분명 고단하고 외로운 법입니다. 물론 어르신이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매해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빚을 지고 있거나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부모의 부탁이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 스스로 일정한 연금이 있거나 소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둔 저축이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자부심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경제적 자립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식의 배우자나 손주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어르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유입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사는 삶은 때론 미묘한 갈등을 낳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은 노년이 10년 아니 20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돈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관계를 지키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땐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은 스스로 감당하고 가끔 도움받을 수 있는 선에서 균형을 맞춘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말이 생기고 서로의 감정이 어긋나는 일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결국 어르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자녀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받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자녀와 갈등 없이 소통 가능 노년이 되면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듣는 자식이나 손주 입장에서는 꼰대 같다. 옛날 이야기만 한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말투나 주제가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만 고집한 채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이 말을 지배하고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의 상황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말이 통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딱딱한 충고가 아니라 때론 조용한 경청으로, 때론 짧은 공감으로 자식과 손주에게 정서적 지지를 건넬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바쁜 일상을 사는 중에도 엄마는 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아버지는 괜히 뭐라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손주는 왜 나를 좋아해야 할까? 라고. 세상 모든 가치가 일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나 과거의 권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야말로 진짜 오래가는 가치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잔소리와 비교 대신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 어르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남습니다. 결국 노년의 말은 기억보다 감정에 남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마음을 담아 전해보세요. 당신의 온기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5번, 오래 함께한 배우자가 곁에 있음 이제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또다시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름은 김윤자 할머니.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안 힘드세요? 윤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힘든 몸을 이끌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목소리엔 분명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아내이고 내 손으로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내고 있다는 존재의 의미 말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단지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둥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도 몸이 불편하거나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놓이는 날들이 됩니다. 초혼 부부와 황혼 재혼 부부는 다릅니다. 초혼은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정이 있고,
기쁨과 슬픔 굴곡을 함께 건너온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반면 황혼에 만난 부부는 대부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또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만납니다. 전기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주는 감정의 두께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같은 숲에 사는 새라지만 큰 비바람이 몰아치면 각자 날아간다. 이는 원래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서로를 충분히 모른 채 만난 황혼 부부에겐 더 큰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웃 박정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동딸을 홀로 키워낸 후 주변 권유로 중매를 통해 황혼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 여성도 혼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고 두 분은 한 달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부부는 부부라기보다는 단순한 동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워 보였고 웃음도 적었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 맺는 인연은 깊은 감정보다는 편의에 기반하게 되고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은 쉽게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수록 이미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해온 시간의 무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6번. 계속 배우며 외출에 능숙함. 세상은 날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간판은 줄임말로 뒤덮이고 병원 예약도 휴대폰으로 해야 하며 대중교통도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르신들도 계속 배워야만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거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표지판을 들여다보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만 어떻게 결제해야 할지 몰라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불편들이 반복되다 보면 바깥 세상이 두려워지고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문학이나 지리학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식만 익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 방법, 병원 예약 시스템, 교통카드, 충전법, 버스 앱, 사용법 같은 것들만 알아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휴대폰을 단순히 뉴스 기사나 지인들과의 안부 인사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두 번 익히다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곳에 가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어르신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마트를 누비고 은행 창구 대신 휴대폰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나머지 인생을 훨씬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 취미가 있어 삶이 지루하지 않음 이러니 넘어서도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격렬한 운동은 어렵고 공원에서 춤추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니 마작이나 장기 같은 놀이도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취미는 억지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내가 좋아서 손이 가는 일입니다. 바둑 그림, 노래 낚시요리, 손뜨개 화초 가꾸기,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 돌보는데 온 시간을 쓰며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놀이냐며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놀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어릴 땐 시간이 없어서, 젊을 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해보지 않으면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림나무 깎기, 악기 연주, 자전거 타기, 뜨개질, 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시간, 그게 바로 삶의 에너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난기와 호기심을 잃지 않는 노인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자립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적응력이 약해지고 심리적 외로움이 쌓입니다. 이때 취미는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폐활량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무엇보다도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혼자만의 취미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작은 손동작 하나에도 잘하셨어요 하는 격려를 주고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삶을 붙잡아주는 건 취미에서 오는 기쁨과 자존감입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만의 놀이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고 덜 아팠다. 아이작 뉴턴은 70이 넘어서도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며 세계 움직임을 관찰했고, 국내의 한 경제학자는 70 이후 퍼즐 맞추기와 송을 씻쓰기를 제2의 직업이라 부르며 즐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나만의 세계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어르신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친구 삼고 싶은 사람입니다. 8번. 마음이 넓고 비교하지 않음 흔히들 말합니다. 나이 들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마음이 까다로워진다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며 자꾸만 예전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마음이 넓은 어르신은 남의 허물도 이해하고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않아도 조용히 바라봐주며 손주가 조금 버릇이 없어도 너그럽게 웃을 줄 압니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조바심 내지 않으며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르신은 이미 삶의 경지를 넘어선 분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70이라는 나이는 사실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남은 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꾸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분을 맑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감정을 나누며 좋은 어른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매일 새로이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혼자라 느끼셨더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본 8가지 능력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가능성과 축복의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밥을 짓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자식과 갈등 없이 웃으며 대화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취미를 통해 하루가 짧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8가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자립을 낳고 자립은 존중을 가져옵니다. 존중받는 삶은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관계를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결국 장수와 품격 있는 노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고 느끼기 쉽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하게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당신이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삶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며 미소 하나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살아온 시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답게 살아가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당신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